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제8차 범국민 촛불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가 끝나고요. 촛불 문화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이곳 서울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로 8번째 집회가 되겠는데,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무더위에도 서울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이 촛불 앞으로도 계속해서 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곽승희 기자를 만나서 오늘 촛불 문화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민주당의 제3차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 밖에 지난 15일에 있었던 그 대학생들의 행진을 막았던 물대포를 언급하면서 그렇죠, 국민의 함성을 물대포, 체류탄, 국가정보기관 동원에 막는다면은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 점을 반드시 박 대통령이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이어서 누가 또 마이크를 잡았죠? 이번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제 증인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약속이나 한 듯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전 대표는 이들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민에게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걸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싸준 것은 이 거짓에 대한 배후가 새누리당을 증명하는 거라고 새누리당을 공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계속해서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죠. 박범계 의원도 보이던데요. 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박범계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원세훈 전 원장이 박근혜 캠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13일에 대화한 사실이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14일에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 보전 NLL 대화록을 이제 바로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 수사 은폐가 일어난 전날 15일에 청와대 근처에서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용판 전 청장이 15일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지 계속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말만 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은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하면서 점심은 누구랑 먹었는지 기억을 못한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있었죠? 또 마지막 신경민 의원이 클로징 멘트와 함께 방금 얘기에 나왔던 권영세, 김무성 두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증인, 아직 남아있는 증인이 있죠. 꼭 나와야 되는 증인이 있는데,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인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증인 채택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어떤 그런 스케치를 할 수가 있었죠? 오늘 제8차 범국민 촛불 대회는 덕수궁을 뒤로 한 채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보고대회가 있는 순간부터 시국회의 무대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앉아서 앞으로 있을 촛불 문화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쪽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군가를 너무 시끄럽게 틀어놔서 정말 귀가 아플 그런 상황이었죠. 민주당 측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 중간 진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차량도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고 있고, 지금 이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를 경찰들이 막고 있어서 또 시민들과 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계속 오고 계신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축제 분위기예요. 많은 분들이 돗자리를 가지고 오셔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저녁을 드시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면서 오늘 촛불 문화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촛불문화제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촛불문화제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오늘 촛불문화제는 오늘이 고 장준하 선생님 추모 38주기이기 때문에 네. 이 추모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에 시국회의의 기조 발언과 야 3당 정당들의 발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국정원 방지단 유엔 타기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천주교 단체에서의 발언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지난주에 언론노조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오늘은 KBS 노조 위원장이 시국회의에 나와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네. 사죄하는 그런 발언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촛불문화제도 9시 반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촛불문화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야당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KBS 노조위원장도 오늘 무대에 올라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죄하는 그런 발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오마이TV를 보고 계신지, 오마이TV 방송을 통해서 촛불문화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또 이 방송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다 소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이 방송은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10만인 클럽 성원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월 10,000원에 잡아서 시청료면은 KBS, MBC, SBS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촛불 문화제 방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방송을 계속해서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방송도 계속해서 댓글 소개,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 출석 체크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목소리도 함께 저희가 마이크로 방송하면서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무척 오늘도 덥습니다. 저도 땀을 또 오늘 많이 흘렸는데 그렇지만 지난주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났나 했더니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날씨가 바뀌면서 조금씩 시원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아직까지 뭔가 응어리져 있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진상을 알고 싶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청문회나 아니면은 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높으신 분들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고 또 날씨가 시원해져도 더운 느낌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두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위증죄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말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간사로 맹활약했죠. 네, 열심히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어제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속 많이 터지셨겠네. 정말 지켜보면서 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저희 국조특위 청문회 제가 야당 측 간사로서 그렇죠. 국조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네. 저는 처음부터 소박하게 불씨를 지피는 발화 지점이 되겠다. 네. 그 불씨를 이어받아서 국민들께서 네. 불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는 있는 그대로 네. 저들의 생 얼굴을 보이는 것 그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네. 어제 의원님께서 비겁하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두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한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네.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 조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말은 다 하대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정서법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저는 오히려 김용판 씨가 조금 더 똑똑했다면 자신의 과오를
잘못하고 반성하고 네. 뉘우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차라리 그의 형량에도 네. 좀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김용판을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무죄를 선고한다거나 네. 아니면 가벼운 형량을 때린다면 누가 뒤를 봐주고 있지 않겠느냐 그 뒤가 누구냐 네. 하고 국민적 제2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판 씨가 어제 개인 플레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땠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은 시종일관 어리버리 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본인이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에 종북자파가 40명이 진출했고 13명이 통합진보당이라면 그러면 민주당에 27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27명 안에 네. 나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종북이냐? 네. 그랬더니 의원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뒤가 틀리지 않냐? 그러면 이 40명이 여의도로 진출했다 이 말은 잘못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고백하고 사과해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네. 정청래가 종북입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 했습니까? 했더니 말을 흐리면서 결국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원장님의 지시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본인도 이제와 생각하니 참 허무맹랑한 얘기였던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제가 제 눈길을 끌었던 게 네. 바로 김용판 전 청장의 15일 점심. 네. 과연 누구랑 점심을 먹었을까? 이건데 네. 끝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15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7명이 3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었고 네. 35,000원이 비거든요. 35,000원 왜 빌까요? 35,000원은 거의 제가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맥주도 5,000원, 소주도 5,000원. 네. 7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주 2병에 맥주 5병. 이렇게 해서 소폭을 맞았을 것이다. 그 시국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 근처에서 먹었으니까 네. 청와대 직원, 아니면 국정원, 네. 아니면 박근혜 캠프 요원, 아니면 평범한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 네. 이 넷 중에 하나인데 저는 평범한 지인들하고 그렇게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밥 네. 먹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5시에 마치고 7시에 구로경찰서를 가거든요. 그리고 9시 16분에 네. 마칩니다. 회식을. 구로경찰서 경찰들과. 근데 이 1시간 동안 가는 시간 1시간 제외하면 1시간 동안이 빕니다. 네. 과연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8시 8분 경찰 폐쇄 동영상에 보면 8시 8분부터 정확하게 댓글을 찾다가 그걸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언론 브리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사건의 은폐 조작에 대한 모의가 15일 날 김용판의 4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8시 8분부터 진행이 된다는 것을 네. 제가 어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일 8시에 댓글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24시간 후인 15일 8시 8분부터 네. 댓글을 이제 그만 찾고 이것을 어떻게 은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조작된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인가 네. 하는 모의하는 현장이 시작된 것이 바로 점심시간 이후입니다. 김용판의 미스테리 점심시간 이후에 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랑 만났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캐봐야 될 네.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고요. 네. 이제 청무대가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19일하고 21일 남았는데 네네. 앞으로의 전략이랄까요? 네. 어떤 걸 주로 주요하게 파헤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네. 절벽과 대화를 한다는 그런 것을 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의 기술과 능력의 범주를 벗어났고 이제 촛불 국민들과 함께 네. 강력하게 투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회에서 소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또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눈과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특위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전략과 전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의 외침 그리고 국민을 믿는 그 네. 한 가지 정신 그 두 가지가 결국 국제투기의 성패를 가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특위위원들은 때로는
새누리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언행에 대해서 네.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그 뜻을 그 현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국민의 이 관전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국민들이 느끼는 소감 네. 그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쌩얼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시고 네.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데 네네.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진실의 외침 그리고 진실을 갈구하는 수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동포 여러분 국조특위에 대해서 많은 실망도 하시고 아쉬움과 탄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회의 속에서 느껴야 될 것이지 새누리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어깨 걸 수 있도록 이런 촛불광장이 또 마련된 것 또한 그들이 공범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네. 최선을 다할 테고 국조특위에서 불씨를 지폈으니 이제 국민들께서 그 불씨를 이어받아서 촛불과 횃불로 함께 투쟁하는 그런 8월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신 시민 한 분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네, 해주시죠. 관악구에서 온 임채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기 임지용 군입니다. 임지용 군. 지금 몇 개월 된 건가요? 24개월 됐습니다. 24개월. 예. 야, 어떻게 보면 거의 최연소 촛불 시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주말 저녁에 예. 여기 아이를 데리고 또 예. 24개월 되는 아기를 데리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 몇 번째,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요.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청문회 때 김용판 원생 어제 보셨나요? 네, 그걸 네. 보고 완전히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화가 났고요. 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국정원 사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네. 결국은 그것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네. 후속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사태 해결은 요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요즘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많은 시민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집에서 또 TV 뉴스도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한 번씩 나오면 네. 그 집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고 텔레비전을 본다는 말이죠. 네.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실리지가 않고 네. 영향력이 조금 낮은 진보 매체들, 소위 진보 매체들에만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좀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나신다. 아이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싶어서 저도 마이크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고 싶은 말. 우리 말하세요. 네, 오늘 이 시국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우리 아기도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네, 이렇게 24개월 아기도 아빠의 품에 안겨서 오늘 촛불 문화제 이곳에 서울광장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기를 안고 이 무더운 이 서울광장에 나와야 될 만큼 이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분들이 느끼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촛불 문화제 오늘 오마이TV에서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저희 생중계 창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석 체크하시면은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월 10,000원 10만인 클럽 가입하시면요. 이 아래 보시면은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하시면은
10만인 클럽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시청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촛불문화제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기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버릇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구호로 풀겠습니다. 뒤에 내자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치공작, 대선 개입,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개혁하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개혁하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신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입니다. 네, 어제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서 거부, 답변 회피, 참 과간이었습니다. 한심하고도 오만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국정원 범죄의 진상을 가리려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도둑이 재발절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그 전두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그동안 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 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들은 왜 모를까요? 주권자인 국민만이 영원히 권력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범인이 누구인지 수사를 하고 공범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 누구의 도움과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능적인 범인, 사이코패스가 살인을 저지른다고 합시다. 제대로 수사 못해요. 제대로 처벌 못해요. 그러면 이들은 수사기관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연쇄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국정원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관련자들을 색출을 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그 국정원의 범죄가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관련자들을 밝혀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또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국정원은 그 비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근무를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예산 사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관이 탈법적인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국정원 운영비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고 오히려 피해를 국민들이 입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돈 내고 빤 맞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요즘 그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직권을 남용하는 나쁜 짓을 하는 국정원의 예산부터 삭감해야 됩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민생 계획을 위해서도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정원 개혁은 필수적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어느 부서 어느 인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그 인원과 부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국정원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스스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곡동 그 특검처럼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국민만이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정원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촛불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시 뉴스를 고려해서 영상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자,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뒤에 내자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가 책임져라! 권영세, 김무성, 국정조사 출석하라! 촛불이 등불이다! 민주주의 사수하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가 책임져라! 예, 고맙습니다. 정당 말씀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양승조 최고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애국시민 여러분,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볕 더위에 왜 서울광장에 모이셨습니까?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유린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기문란 행위들을 응징하고 짓밟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다면 거대한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방송을 통해서 원세훈 국정원장, 김영판 서울청장의 청문회 상황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땠습니까? 시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까? 원세훈 원장, 김영판 청장은
정인선사를 거부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했던 정인선사를 너무나 뻔뻔하게 거부했습니다. 국민은 안정에도 없는 그들의 오만 무스런 태도, 국민을 우롱하는 그들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증언선서 거부야말로 뭔가 단단히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원세훈, 김용판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대선 개입과 수사 은폐 촉수를 부인하였습니다. 영상 녹화를 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청의 수사 은폐 촉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 경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검찰이 원세훈 불법 대선 개입, 김용판의 수사 은폐를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검찰의 기소, 영상 녹화를 볼 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용서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습니까, 여러분? 어제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세훈, 김용판 일병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김무성, 권영세의 죄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권영세의 죄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고 김새 없는 국정조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하여 대선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줄 알았다 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찰이 컴퓨터 노트북을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불법으로 이익을 본 후보는 누구입니까? 또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공개한 남재준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가 아니고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개임하고 진상 규명한다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양심 세력,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대학생들, 고등학생, 종교인들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천주교, 부산교구, 신부님들의 시국선언 제목입니다. 부산에 이어 마산, 광주, 인천, 대전 교구에서 며칠 전에는 대구 교구에서도 102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양심이 상징이고 사표이신 신부님들의 이딴 시국선언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커다란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을 힘차게 요구합시다.
국정원 대선 개입, 경찰청 수사 은폐, 정상이단 불법 공개, 특검을 도입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제발 방기로 해요. 사전 책임자를, 사건 책임자를, 지휘권을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라! 남자들을 즉각 개임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라! 저 양승조는 우리 이런 여건은 정당하고도 최소한도의 주장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장두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짓밟힌 민주주의, 유린된 헌정질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와 진실의 승리로 해서 우리 다 함께 끝까지 함께 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5일 그들은 매우 특별한 점심 식사를 했더군요. 대선을 나흘 앞두고 한낮에 무려 5시간 동안 식당에 앉아서 누구와 무엇을 모의하였는지 입만 다물면 진실은 은폐된 것이라고 믿는 저들. 그날의 점심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특별한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8월 15일 보다 특별한 점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일낮 땡볕더위 아래서 국정원 해체, 남재준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외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단무지와 김자반으로 점심을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나가야 했던 중년의 노동자들도 있었고 집에 아이들을 두고 온 주부들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로대로 한복판에서 울분의 창구를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경찰의 물대포 앞에 맞아야 했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점심 식사를 했던 이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이 나와있을 이들에게, 민주애국 시민들에게 힘찬 응원의 함성 한번 보내주십시오. (301명이) 연행이 되고 물대포가 나왔던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더군요. 이번과 같은 불법 폭력 시위는 현장의 불법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동한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서 엄정히 대처하겠다 말했습니다. 폭력도 없었던 시위를 폭력 시위 운운하면서 검찰이 운운하는 것,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민족의 광복을 기리는 날 서울시내 24개 경찰서에 시위 연행자들을 들끓게 한 장본인 바로 누구입니까? 국기문란, 헌정, 유린의 불법을 눈감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검찰과 경찰 지도부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애국 시민들을 끝까지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잡아가두려 한다면 그날 종로대로에서 물대포 맞는 시민들과 함께 있었던 저부터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대로 끌어오른 민심을 외면한다면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을 연행자를 만들더라도 성난 시민들의 시위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철저히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원세훈 김용판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뻔뻔하게 국민들 향해 조롱의 눈빛을 지켜주는 것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그 모습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으로 당당한 모습에 강해 보인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국정조사가 김이 빠지고 이 사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낙심하셨습니까? 그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고 있을 청와대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출세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문란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의 죄상을 덮고 사건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정의를 쫓아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배후 세력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의 영달에 대한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의 협박과 탄압 앞에서 굽힘없이 촛불을 들기 위한 용기를 더 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뻔뻔함과 치졸함으로 무장한 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물대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주 애국시민 바로 우리들, 역사는 누구의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어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더 힘찬 싸움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통합진보당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민주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투쟁하는 길에서 동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푹푹 찌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는 말씀도 여쭙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 국정조사 보셨지요? 원판 불변의 법칙을 확인하고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봉급 주고 공권력을 맡겼다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섬뜩한 일입니까, 여러분? 푹푹 찌는 무더위는 며칠 참으면 가을바람에 물러가겠지만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참아서도 안 되고
참을 수도 없게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증인들을 불러낸다 해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국정조사 파국으로 이끌고 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의 당사자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 공세가 절대 아닙니다. 국정원의 일탈을 엄단하고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헌법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경쟁자 문재인 의원, 야당들이 대선 승부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국정원 스스로 사명을 내팽개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마땅히 국기문란 사태 엄단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역사를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조사는 국회에서 니들이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남재준 원장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재준 원장 기고만장해도 좋다. 새누리당 무슨 일이 있어도 회방나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가서 몸과 마음도 좀 쉬면서 우리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도 듣고 휴가 갔다 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첫째는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야당 대표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김기춘의 초원복국 사건과 원세훈의 댓글 사건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의 추억이 공작 정치의 추억이 아니냐,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 중대사를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상의하지 않는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누구랑 소통하고 누구랑 통합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김한길 대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저렇게 멋지게 생긴 분의 데이트 신청도 딱 지났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중심처 청와대에서
비서진들만 불러놓고 마치 교지 내리듯 그렇게 가신정치하지 마시고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지금이라도 청취하시기를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야당들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 국정조사 파행,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태도와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받들어 충성을 맹세하는 새누리당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TV를 통해서 이집트 카이로의 한 사원에 산더미같이 쌓인 죽음을 보았습니다. 80년 광주의 그 쓰라린 아픔, 그 피해 역사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이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그때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어제 그분들이 거꾸로 말하는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 서울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오늘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야당 대표 의원들이 나와서 오늘 촛불 문화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곽승희 기자 만나서 야당 대표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대표로 양승조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양승조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 시민들을 향해서 다 함께 요구하자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뭐 국정원 대선 개입, 경찰청 수사 은폐, 정상회담 불법 공개, 특검 이거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지나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그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이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었는데요. 네, 이 김새 없는 국정조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던지니까 그 시민들께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의원이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었죠? 네. 김재현 의원도 역시 박 대통령에게 말을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그 김재현 의원은 그 15일에 있었던 물대포를 얘기를 꺼내면서 박 대통령이 이 끓어오르는 민심을 외면한다면은 뭐 이 300명, 3,000명 그 시민들에게 이 성난 시민들의 시위를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이 이 시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군요. 이어서 심상정 의원이 방송에 올랐죠? 네, 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이 모든 책임은 져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을 해도 증인을 불러내도 한 사람 마음 변하지 않으면은 이게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오늘 촛불문화제 국정원 그런 대선 개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또 댓글을 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비록 나가지 못했지만 방송 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국정원 해체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박근혜 사과가 본질이 아닙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박근혜 사과는 좀 약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아 타올라라 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울산입니다 라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마이크 바꾸세요. 기자님 것은 안 들립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제 말씀이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 누리꾼분들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시민 한 분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천에서 온 박환식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서 서울광장까지 주말 저녁에 이렇게 오셨는데 꽤 멀잖아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 더운 날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국가 권력이 우리의 권리인 그 투표에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에 분노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플래카드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보니까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너도 나도 시국선언. 네,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셨네요.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놓는 현수막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파트예요. 네네. 현수막에 걸어놓는 거고요. 네. 그때 이제 여기 토요일날 촛불에 나올 때는 제가 들고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는 아파트에 걸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는 시국선언문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직접 서울광장에 나오셔서 들고 계시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예. 저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싫어하고요. 네. 일반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 정치인을 전 믿지 않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네, 이렇게 정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국정원. 정치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국정원 사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일에 직접 개입한 자들이, 개입한 자들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실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촛불 문화제가 계속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실 거예요? 네, 매주 토요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아니고는 안 보는데요. 그러세요? 네. 오마이뉴스 아니면 안 보신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오마이TV 지금 생중계 중이에요. 전 세계 생중계 중인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께 한 말씀, 같이 합시다. 이런 말씀도 좋고요. 응원의 말씀도 좋고요. 어느 누구든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만 모신다는 우리 시민분을 만나서 제가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시민 한 분을 또 곽승희 기자가 만나서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예, 아름다운 잘 어울리는 커플이세요. 네, 한번 인터뷰해 주시죠. 네, 제가 커플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암동에서 온 노성룡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입니다. 네, 오늘 여자친구분이죠? 네? 여자친구분이죠? 예, 여자친구 맞습니다. 네, 커플이 주말 저녁에 좋은데 안 가고 여기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예, 제가 TV로 청문회도 보고 뉴스도 봤는데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광장으로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촛불 하나 같이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청문회도 받고 그 전에 좀 사태를 추이를 지켜봤는데 전혀 진실을 밝히는데,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화가 나서. 그 말씀하시는데 여자친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 있기 때문에 주말 저녁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되게 멋있죠? 네, 멋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일단 지금 청문회 하는 거 최대한 그 원세훈, 김용판 그 두 분께서 일단 협조를 해주시고,
예, 모든 진실을 다 밝힌 다음에 응당 책임질 거를 책임지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그런 것들을 사과해야 이 앞으로 정권 그 남은 정권 5년, 4년 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거대한 반대 이런 거 부딪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떤 것에 분노를 느끼는지 위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 정부에 계시는 분들 좀 주목해 주시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자친구분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하는 바를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국정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박근혜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의 뜻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남자친구분보다 여자친구 더 말씀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말 개념 커플. 네, 부럽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거 서울광장에 와서 이 촛불 문화제에서 데이트를 한다.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지금 제가 출석 체크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출석을 하셨네요. 네, 말레이시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말레이시아 날씨 어떻습니까? 이곳 서울은 정말 푹푹 찌는데요. 정말 말레이시아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광장도 촛불을 든 시민들 이 열기로 정말 뜨겁습니다. 네, 옆에서 열기가 막 느껴져요. 네, 정말 촛불을 들고 흔드는 우리 시민들의 이 열정, 바로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메라를 다시 무대로 넘겨서 공연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